주식이 최고다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4월 8일부터 13일 미국 암학회 AACR이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4개 기업 지금 참가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심심치 않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관련들 중에서 네오이민텍은 며칠 전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이런 쪽에서 또 급등이 나와줬고,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암 치료제인데 최신 트렌드 암 치료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단 두 곳만 언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표를 좀 보시면은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은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1위가 변하지가 않는다. 그게 어떤 거냐? 암이다. 2018년도서부터 지금 2022년도죠. 4년 연속 우리를 죽게 만드는 1위 질병이다. 관심이 많고 산업 전반으로 봐도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암 치료제 관련해서 획기적인 치료법 그 부분이 몇 년 전부터 개발이 됐고, 그 부분이 이제 가다듬고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오늘 영상에서 두 종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 설명에 앞서서 어플 소개 좀 먼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매일 장전에 뉴스 많이 찾아보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 주식불패가 대신 해드린다. 어플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내용을 예로 들자면은 유럽 얼마에 끝났고, 다우 나스닥 얼마에 끝났고, 오늘 중요한 뉴스들, 오늘 포스코 케미칼 하이니켈 양극재 포항공장 착공했다 이 뉴스.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 딱 두 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오늘 포스코 케미칼 12% 넘게 급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전에 주식불패 어플만 보면 다 내용을 알 수 있다. 증시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 무상증자부터 해서 보호예수, IR, 국내 해외 일정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저께 디딤이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디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어서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왜 추천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5위평선 타고 쭉 추세를 가고 있다. 이건 세력이 차트를 만드는 거다. 오늘도 심지어 이 부분을 안겠죠. 그래서 1495원 그 밑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1485원이죠. 근데 오늘 고가가 지금 154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한 5%,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셨을 텐데, 청산하신 분들은 수익 달성 축하드리면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 거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장 마감하시고 나서 마감 시황 또 많이들 챙겨보실 텐데, 이제 주식불패가 어플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드린다. 시장 종합서부터 등락률 상위 종목들, 강세 테마들, 그리고 마감 시황 이런 부분들에서 기관 외국인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 관심 종목이라든가 투자 전략, 주간의 투자 전략,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섹터 테마가 좋을지, 주식불패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어플 통해서 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불패와 소통하는 창구로 잘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바이오 4세대 항암제 기술 수출 시험제다. 제가 아까 암치료제 기술 관련해서 신기술이 나왔는데 몇 년 전에 나온 부분이다. 근데 이제 그 기술이 무르익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바로 이 4세대 항암제 기술 수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뭐냐? 우선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암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후두암도 있고, 폐암이 있고, 방광암이 있고, 자궁경비암, 위암, 간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런 암 종류보다도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부분을 투자자로서 알아야 된다.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1세대 치료법은 뭐냐? 화학요법 항암제, 방사선 치료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1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세대 표적항암제, 이제 1세대가 효과가 좀 미미하고 많이 고통스럽고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하는 거예요. 계속 점점. 그래서 1세대에서는 화학을 썼다면은 2세대에는 이제 표적, 암 세포가 있으면은 얘만 노리는 거예요. 표적을 딱 간역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파괴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안 듣는 암 질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표적을 정해놨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죽어라 말이 안 듣는 것도 있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 암세포에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다. 기존의 암세포가 나는 얘를 공격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가 갈린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가 갈려가지고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공격해라,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했냐, 이게 바로 3세대 항암제를 평가받는 면역 감문 억제,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쉽게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화학이죠. 그리고 2세대는 표적, 얘만 노린다, 단백질.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3세대 어떻게 됐냐,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 면역 반응을 조절해 가지고 이 면역력을 더 키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연 치유죠. 만약에 획기적이었다면은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4세대로 또 나온 치료법이 뭐냐,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 이게 여기서 이게 표적하고 면역하고 합친 거예요. 이 2번하고 3번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다 있는데 이거를 같이 동시에 하니까 효과가 더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암학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이중항체 치료제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괜히 어중이 떠중이 막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최신 트렌드, 지금 이 항암제라는 기술이 갖고 있는 그 최신 트렌드,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 이중항체 기술 수출에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항체 기술 수출로 해서 계약금 910억 원 수령했는데, 계약금 910억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계약 규모가 자그마치 1조가 넘어요.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따냈다. 그래서 최대 10억 6천만 달러, 하나로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떼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중항체라는 치료법이 이제 서서히 무르익고 이제 K바이오 날개 달고 이제 글로벌로 점점 진출하는 그런 이제 초입 단계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두 종목 공개해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리를 해야죠. 1단계가 뭐 어떻게 되냐. 자, 1세대는 화학요법 항암제죠. 그리고 2세대는 표적 항암제, 표적만 노리고, 그리고 3세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제 최신으로 다시 신기술로 나온 게 뭐냐, 이중항체 치료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항체 치료,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세 종목인데, 한 종목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지주 지분율이 너무 낮은 관계로 그런 종목들은 바이오 섹터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종목으로 줄인 부분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유한양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실 만큼 유명한 종목이죠. 제약업계에서 굉장히 덩치가 큰 빅 바이오 파마인데, 유한양행 첫 번째로는 유한양행 어떤 기술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이 면역 항암제로 개발 중인 YH32367과 YH29407의 전 임상 결과, 전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임상 들어가기 전을 말합니다. 이번에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하겠다.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기술 수출이라든가, 지금 얼마 전에 ABL 바이오라든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발표하겠다. 근데 이거를 누구랑 했냐? 바로 유한양행하고 ABL 바이오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에클론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돼요. 유한양행 생각하실 때는 유한양행, ABL 바이오, 에클론 요거를 세 개를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개 종목이 지금 서로 협약을 맺고 계속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ABL 바이오 아까 기사 보셨지만 1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은 종양 특이적 면역 활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제가 이중항체라고 그랬죠. 이게 1번이에요. 면역 활성력, 면역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3세대에 해당이 되겠죠. 3세대. 그리고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 부분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표적 항암제. 2세대죠. 그래서 2세대 플러스 3세대. 그래서 4세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걸 누구랑 하냐? ABL 그리고 에클론 이렇게 한다. 지금 이번에 이 임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기대감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 유한양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팬데믹 이래로 원래 제약업체들이 좀 안 좋았었는데 코로나 치료제 이런 기업들, 백신 업체들은 굉장히 좋았죠. 수혜를 받았는데 그에 반해서 일반 제약업체들은 아무래도 병원을 못 가니까 그 판매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밀렸는데 일단 유한양행 2020년도 에서 2021년도까지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OTC, ETC 다 취급을 하는 회사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코로나 잘 이겨내고 매출이 계속 증가 잘 해줬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올해도 지금 매출이 10%는 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 성장 잘 해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괜찮고 그래서 실적은 뭐 나무랄 데가 없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파이프라인 그 부분이 확실히 종결이 돼야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부채 비율은 뭐 거의 무부채 수준이고 뭐 당좌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나무랄 데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 기업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배당 성향이에요. 지금 배당 성향이 이 기업 지금 59%가 나와요. 많이 할 때는 배당을 59% 배당을 해요. 제약 업체 치고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못한다 하는 게 13% 정도 되고 그리고 작년에 25% 배당을 했고 올해 얼마나 배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고배당 업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당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 이 관점으로도 유한영행 굉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역사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 이런 어떤 모멘텀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암이라든가 뭐 기타 파이프라인 이런 쪽에서 또 기대감을 잘 갖고 있는 회사인 만큼 여러분들이 유한양행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일부 제약 바이오 업체들 굉장히 50%는 우습게 조정받은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정말 안 밀렸어요. 고점 77,000원인데 지금 오늘 찍은 가격이 69,900원이에요. 3% 상승해서 이런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매물대가 매수 시그널을 뜻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65,000원, 70,000원 이 아래에서는 계속 주가가 눌리는 이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한양행을 기술적 차트 보고 담는 거는 당연히 아니실 테니까 이 부분은 차트 보고 담으실 때는 좀 단기로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매직 구간이 55,000원에서 한 65,000원, 요 만원 구간이에요. 지금 만원 구간으로 계속 매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절반 구간을 막 돌파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반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6만원이에요. 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업사이드 쪽으로 수익 보고 나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말씀드립니다.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월봉이라든가 연봉까지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돌려서 보시면은 이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하단 쪽에 중요한 라인은 43,0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아까 보셨겠지만 65,000원 이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갭이 22,000원이니까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그리고 밑에 하단 쪽에서 또 한 차례 5만원 밑에서 또 한 차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이런 바이오 종목은 절대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다. 그리고 비중도 나눠서 조절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한 20% 이내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란 비중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분할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차트 정확하게 때려 맞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있기나 할까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뭐냐?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 한미약품의 중국 자회사예요. 북경한미가 자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인 이 펜탐 바디를 보유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으면은 이 파이프라인에 그대로 이 플랫폼을 대입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또는 이 플랫폼에 이 신약, 이 개발하는 단계를 대입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당연히 한미약품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면역 관문 그리고 암세포 항원 이게 뭡니까? 면역 관문이 아까 말씀드린 3세대죠. 3세대에서 면역 항암 치료제 이게 바로 2세대의 표적 항원이죠. 그래서 2세대 플러스 3세대 해서 이것도 이제 4세대 기술을 이중항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 보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기술을 향해서 해서 이중항체를
제조하는 등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될 거는 경영권 이제 남매의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 한 차례 일어났다. 근데 후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요. 하지만 이 부분 알고는 좀 계시라 이 차원에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항암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다 해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 회사도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 1조 1000억 원 2019년도 그리고 팬데믹 이래 때 잠깐 줄었죠. 한 10% 정도.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작년에는 15% 정도 매출이 늘었고 올해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1년도 작년이 굉장히 좋았죠. 그 외에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 제약회사 치고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연봉으로 보면은 계속 내리막길 걷고 있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은 계속 25만원대를 계속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다. 하지만 주가가 어찌됐건 간에 계속 이렇게 내리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뭐 25만원이 강한 자리다 이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은 27만 4천원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24만 7천원 요 라인이 뭐 워낙 단단해 보이긴 해요. 24만원에서 27만 4천원 요 사이에서 한 차례 정도만 담아두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30만원 돌파하면서 그때는 이제 비중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밑에서 담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위로 가면서 스택해 나간다고 하죠. 주식 수량을 더 쌓아나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한미약품의 경우는 이 하방 쪽에 이 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 탄탄한 라인에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종목으로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종목이 파메신이에요. 이 종목은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지분 구조가 있어요. 지금 대주주가 창업자입니다. 그건 괜찮죠. 창업자가 아직까지도 대표이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 목표 의식이 아직 살아있다. 지금 이 연역도 꽤 돼요. 지금 2000년도 초반에 창업한 회사니까 근 20년 동안 이 업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됐겠죠. 하지만 이 지분율이 문제예요. 지분율이 5%밖에 안 돼요. 예전에 창업할 때만 해도 한 7%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파마엡신에 대해서 시장에 불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은 바이오 가뜩이나 사기꾼들 많은데 시장에 불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 쪽에 재무적 투자자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무적 투자자는 이미 이 지분을 다 팔고 나갔어요. 주인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유바이오로직스 있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느 날 SD 바이오센서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사버렸어요.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니까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대 주주가 지분이 5.95%였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어디냐? 바이오센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알았냐? 몰랐어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를 못한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은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장내 매수 통해서 최대 주주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CTC 바이오의 회장이 5.84%였는데 단순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이 CTC 주식을 샀는데 12.82%. 최대 주주보다 지분율이 2배가 많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파맵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파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항체 쪽으로 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임상 2상 핵심 파이프라인에서 올림 배시마비라는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에서 임상 2상까지 갔어요. 단일항체예요. 뇌종양으로 뇌종양 유방암 이런 쪽인데 그리고 이중항체 이쪽에서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이 비스타 이 단일항체 그리고 이 이중항체 여기서 지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파맵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하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암학회 이제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그 개최가 되는데 암 치료제에 관한 최신 트렌드를 이해를 하자. 그래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시장은 현재 이 4세대의 이중항체 치료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기술 수출이라고 하죠. 이중항체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 관련된 종목들 두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인데, 이런 종목들은 팬데믹도 굉장히 잘 견뎌냈고 그와 동시에 재무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 또한 이제 고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제약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좀 멀리 호흡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잘 담아 놓으시면은 머지않아서 2022년도는 바이오 제약 섹터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큰 시세 한번 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주식불패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말 잘들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